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 공화당이 미국 재무부의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시켜주는 것에 동의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공화당이 현재 7월로 끝난 재무부의 부채 한도 적용 유예를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인데요. 미국 재무부에서는 10월 18일까지 부채 한도 적용 유예가 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고, 이게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는데, 어쨌든 시한폭탄의 타임 세팅을 조금 뒤로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말로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질 때까지 정치권에서 그냥 놔둘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근데 왜 굳이 12월까지만 유예를 시키냐? 지금 민주당이 3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을 계획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공화당에선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미국 재무부의 부채 한도 유예를 일종의 인질로 삼아서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겠다는 속셈이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당장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고 12월까지 유예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 진행 상황이 또 시장에는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채 한도가 증가한다는 거는 돈이 더 풀린다는 거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채권 수익률이 또다시 급등을 했고요. 사실 오늘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씩 흘러내렸던 이유도 바로 이 채권 수익률의 급등이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이러다 내일 또 갑자기 채권 수익률 급등을 핑계대면서 또 시장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뻔하죠? 네, 그리고 최근 에너지주들이 주가 움직임이 좋은데요. 재생에너지 그리고 화석연료 에너지 상관없이 다 좋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인 전력난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도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긴 한데요.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오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다만 여전히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또 화석연료 에너지 주식들도 최근 주가 흐름이 좋긴 한데 팬데믹 이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현재의 저항선 부근을 깨고 올라가야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스퀘어가 오늘 제프리에서 목표 주가를 265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리고 홀드해서 매수로 등급을 상향시키면서 오늘 4% 이상 상승했습니다. 제프리는 현재 핀테크 시장이 경쟁이 심하기는 하지만 스퀘어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수 보유해야 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퀘어의 평균 목표 주가는 313달러인데요. 사실 제프리의 오늘 목표 주가보다도 더 높죠. 그리고 24명의 애널리스트 중 19명이 바이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최근 주가가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다 그래도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 반등한 지점이 꽤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 박스권의 저항선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은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반등이고요. 만약 다시 이 지지선 밑으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이전 박스권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 130달러 후반대가 앞으로도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 역시 최근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가 마찬가지로 반등을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가격 반등도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지난번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버텨주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추세 지지선에서는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이 뚫렸다면 이전 박스권의 저점 부근인 170달러 후반대까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래도 추세적인 상승은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지지선이 한번 작동했다고 해서 가격이 이대로 반등을 계속할 거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하는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의미 있는 지점에서 단기적 반등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전기차 3인방이 다 좋았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가 니오를 홀드해서 매수로 등급을 상향시키고 목표 주가를 $56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현재 주가보다 60% 이상 높은 수치죠. 이렇게 대장주 니오가 오르면서 샤오펑과 리오토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국 전기차 3인방이 좋았던 이유는 이 이슈 말고도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이 올해 말에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도 상승의 이유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중 갈등이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늘 중국 주식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중국 전기차 주식도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 전기차주들은 중국 관련된 퍼드 그리고 끊임없이 불거진 고평가 논란 때문에 올해 초 급락한 이후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이죠. 특히 대장주인 니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최근 3월과 5월의 저점이었던 $30 초반까지 다시 하락하면서 3번이나 바닥을 찍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 중국 전기차 주식들은 굉장히 주가 흐름이 안 좋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3번이나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 관련 퍼드가 다시 대두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또 한 번 $800를 돌파했습니다. 다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 흘러내렸고 또 $800의 저항선에 걸리면서 장 막판까지 $800를 유지하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또 한 번 꿈틀거림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자꾸 위로만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는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할 때 냄비 뚜껑이 조금씩 들썩들썩 거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힘을 모으다가 또 한 번 저항선을 뚫고 지금껏 계속해왔던 계단식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 베어 중 하나인 로스캐피탈에서 테슬라 불 세력들이 애플카의 등장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이면 애플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처음에는 저가형 자동차가 나오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점점 위협적인 차량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 $150를 제시를 했는데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레거시 자동차 업체와의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GM이 2030년까지 매출을 2배나 늘릴 거란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는 더욱 큰 경쟁 위기에 처하게 될 거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애플카는 테슬라가 아니라 아마존의 죽스 같은 차량들과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GM과 포드 같은 레거시 자동차들조차도 애플카와는 직접적인 경쟁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GM은 어제 발표한 2030년까지 매출 2배의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으면 정말 잘한 거죠. 시장은 보통 9년 동안 135% 성장하는데 그래도 9년간 100% 성장이라도 달성한다면 그래도 시장에 약간 뒤처지는 정도로 어쨌든 따라갈 수는 있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장 마감 후 미국 센트럴 타임으로는 4시 30분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6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사실 오늘 테슬라 주가가 $800를 다시 한번 돌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주총회 기대감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주주총회에 앞서서 미리 주주들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상위 10개의 질문이 이미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똑똑한 테슬라의 주주들이라 그런지 정말 가려운 곳만 시원하게 긁어주는 질문들을 했는데요. 더 높은 표결을 받은 질문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첫 번째로 사이버 트럭의 생산 시기와 램프업에 관한 가이던스가 있는가? 두 번째는 주식 분할을 고려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올해 안에 기가텍사스에서 4680 배터리를 생산 가능한가? 네 번째는 향후 2년 안에 배당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가? 다섯 번째는 분기별 인도량 보고 때 에너지 비즈니스에 대한 보고도 함께 보고가 가능한가?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가텍사스와 기가베를린의 건설이 거의 완료 단계에 왔는데 앞으로 다른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공장을 동시에 건설할 예정인가? 그리고 7번째는 테슬라 미니버스, 그러니까 캠핑카로 사용 가능한 밴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차종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8번째는 향후 우수한 엔지니어링 인재를 채용하는 데 있어 테슬라만의 계획이 있는가? 그리고 9번째는 FSD 베타 10.2가 계획대로 출시되는가? 그리고 안전점수 80점 이상인 사람이 베타 테스터에 선정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가?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미 트윗을 날렸죠. 10.2는 금요일에 롤아웃 될 거고 일단은 100점을 받은 사람부터 베타 테스터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에 80점을 받은 사람도 가능해지려면 얼마나 걸리는지는 아마 일론 머스크 본인도 예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사죠. 모델 2 관련하여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도 하나하나 너무 궁금한 질문들만 똑똑한 테슬라 주주들이 추려서 질문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마땅히 대답이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주주총에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개라도 테슬라가 꽤 괜찮은 답변을 한다면 이거는 회사가 굉장히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바로 주식 분할 관련된 얘기죠. 꼭 뭐 지금 당장 주식 분할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주식 분할할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만 나오더라도 분명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예로 천슬라를 돌파하면은 주식 분할을 고려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이벤트는 주가에 별 도움이 안 된 적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주주총회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굉장히 좋은 답변이 나오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소식은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